안녕하세요.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아카데미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나 뵙지 못하여 아쉽지만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양윤정 교수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백종윤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학과를 대표해서 생명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 학생분들과 학부모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 어떤 학과인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는 생물산업의 빠른 산업화에 부응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과학기술자 양성 및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1986년 공과대학 생물공학과로 개설되었습니다. 2020년인 지금 약 35년 동안 산업체 및 연구소,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생명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소재, 유전체 응용 의료 사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및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생명공학 전공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이러한 발전에 발맞추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4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실시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4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이니 저희 학과에서 근 10년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과의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공학 교육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을 바탕으로 공학 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학 인증을 받으면 학위에 생명공학 전문 공학사로 표기가 되며 관련 분야로의 취업이나 해외 유학 시 가산점이 부과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업17 프로그램을 이용해 생명공학 관련 산업체를 견학하고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학부생들에게 연구실 및 바이오 기업에서 현장 실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과 졸업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바이오 기업에서 근무하는 전문가를 연사로 초청하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강연을 듣고 바이오 분야의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현실적이면서도 생생한 조언을 듣는 토의 시간을 바이오 산업 현장 개론, 바이오 산업 현장 실무라는 학과 정규 강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공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하면 생명공학은 한마디로 모든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를 공학적 원리에 접해보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학이기 때문에 생명체 관련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목적에 맞게 생산하고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지까지 관심이 이어지는 학문입니다. 현재의 생명공학은 유전자 조작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원하는 유전자를 조작하고 특정 세포에 넣어서 원하는 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짜여진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기술을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원하는 산물은 치료제, 식품, 바이오에너지, 항생제 등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응용한 의료기기, 전자기기, 화학공정 또는 생물 데이터 모두 크게 생명공학이라는 학문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생명공학 안에도 많은 세부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저희 학과 교수들이 현재 연구하는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면 생명공학에서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대해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해양의 미세조리로부터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는 실용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학 분야에서는 동물 세포를 개량하여 항체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의 생산 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공학 분야에서는 인공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세포 및 생체 소재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생물 모방공학 분야에서는 자연의 생명체를 모사하여 바이오 소재 및 센서에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공학 분야에서는 미생물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유용한 천연물질의 응용 및 대량 생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센서 및 진단 분야에서는 다양한 질병과 독소의 빠른 진단 및 검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물 전달 분야에서는 의약품의 효율적인 인체 내 전달을 위한
기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공학의 연구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생명공학은 말 그대로 생명현상의 공학적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에서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위해 생명공학과에서는 생명현상의 원리와 공학적 분석법, 설계법을 배우고 이를 응용하여 생명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공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웁니다. 주요 생명공학의 교과목은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물화학공학, 세포배양공학, 생물분리공학, 단백질공학 등이 있고요. 전체 교과목의 세부 사항은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물에만 국한된 과목을 배우는 전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공학은 융합학문이라 물리, 화학, 수학과 같은 기초학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과에서 다루는 많은 교과목 중에 물리화학, 연력학, 이동현상, 공학수학, 유기화학과 같은 과목들은 물리, 화학, 수학을 기반으로 하는 과목들입니다. 이렇듯 생명공학과는 생물 못지않게 화학, 물리, 미적분 등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 및 교과 우수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미적분 1, 2, 물리 2, 화학 2 등의 선택 과목 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하여 수강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명공학은 무엇을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생명과학과가 있다고 하니 그럼 무엇이 다른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과 공학, 이 둘의 큰 차이점은 자연현상의 원리 자체를 연구하면 과학, 이러한 자연의 원리를 응용하여 기술이나 제품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공학입니다. 예를 들어 한 과학자가 일반 어류가 영하 0.9도씨에서 사는 것과 달리 극지 어류는 영하 약 3도까지 내려가도 몸이 얼지 않는 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극지 어류를 살펴보니 그 안에 특이한 단백질이 있었는데 이 단백질이 얼음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발견, 이 단백질이 얼음 덩어리를 키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 자체는 생명과학 전공에서 다루는 영역입니다. 생명공학에서는 이러한 단백질의 존재를 알았으니 이 단백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더욱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생물체를 통해 대량 생산시킬지, 어떤 공정을 통해 수율이 높은 단백질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얼음 덩어리를 키우지 않는 단백질을 첨가하여 민감한 인간 조직이나 세포의 해동과 냉동에 사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냉동과 해동으로 인한 식품의 질감 변화를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 현상을 공학적 접근을 통해 응용하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적합한 학문입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다양한 국가연구소의 연구 또는 행정 인력으로 진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품의 생산, 품질 관리 및 연구, 기획, 행정과 같은 일을 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교수 등 교육계열이나 학계로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함으로써 과학의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자나 과학 저널의 편집자, 과학 프로그램의 PD와 같이 언론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특허청이나 변리사무소에서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오 산업 시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수요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기도 합니다. 창업도 진로의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4년간 신설된 바이오 관련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수만 1,5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국책연구소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의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산업체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의약품 관련 회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십자, 보령제약, 한미약품과 같은 제약회사에 취직한 사례도 있습니다. LG화학이나 애경, 아모레퍼시픽 같은 회사뿐 아니라 대상, CJ, 삼양과 같은 식품회사들로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이 본교 및 타 학교의 교수로서 연구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UC 얼바인을 비롯하여 국내에서는 저희 학과 1호 졸업생이 본교 본학과에서 재직 중이고 또한 연세대, 전남대, 충남대 등 여러 대학에서 연구와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졸업생 분포의 세부 영역을 보면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화학 소재, 화장품, 제약, 식품 관련 분야에 취직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공동 연구와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및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단지의 성공 사례는 좋은 롤모델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송도 바이오프론트라는 이름 아래 산학연이 융합된 바이오 메카가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 인하대학교는 입지적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어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전문 인력의 양성과 함께 바이오 산업단지 기반의 우수한 기술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바이오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세계 유명 회사들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인하대 생명공학과에서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필요로 하는 사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래의 생명공학 융합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를 융합한 대학원인 바이오 시스템 융합학과를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산업과 학교의 융합 및 상호작용을 강조한 교육연구 사업단으로 정부의 우수대학원 지원 사업인 BK 4단계 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여서 저희 학과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생명공학의 산업 전망은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면이 아닌 영상으로만 학과 설명회를 갖는 것 역시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은 우리 모두 몸소 느끼는 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 가장 유망하다는 보고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 기술, 간단한 체외 진단법, 유전자 치료, 항체 등의 바이오 신약, 항바이러스, 감염병 빅데이터 관리,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특히 늘어날 전망이며 유전공학, 유전체 편집, 재생학, 조직공학, 면역요법, 합성생물학, 정밀의료학 등의 IT 기술이 융합된 형태의 산업이 발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명공학 연구 인력의 수요는 국내외적으로 더 커질 추세입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생명공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혁신적인 산업 분야입니다.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주어진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데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전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대한 소개를 발표 형식으로 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Q&A를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학부모님의 입장이 되어서 질문을 할 거고요. 양현정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인하대 생명공학과가 무엇을 배우는 곳인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명공학은 말 그대로 생명 더하기 공학입니다. 우선 생명 현상의 원리와 공학적 분석법, 설계법을 배우고 이를 응용하여 생명 현상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주요 생명공학의 교과목은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물화학공학, 그리고 세포배양공학, 생물분리공학, 그리고 단백질공학 등이 있고요. 전체 교과목은 저희가 발표하면서 슬라이드로도 보여드렸지만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분야를 잘하거나 좋아하는 학생이 이 생명공학과에 잘 어울릴까요?
생명공학과는 생명 기술을 활용해서 인류의 건강 또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과로의 진학은 생명 현상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류 발전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발표에서 뭐 물리나 물리2, 화학2, 미적분 1, 2 등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학과 교과목 말고 학과 외적으로는 또 어떤 활동이나 준비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과목 이외에는 다양한 과학 실험 또는 과학 토론 등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그게 생물에만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생물만이 아니라 물리, 화학, 수학을 다 중요시하는 융합학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시대회라든지 실험, 토론, 관련된 경험을 다양하게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생물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든 물리든 화학이든 그런 과목들에 대한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또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을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중나선 아니면 전염병의 문화사 같은 생물학 또는 생명체에 관련되어 있는 서적도 있지만 특히 인문학 책을 접하면서 조금 더 폭넓은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하대학교에서 선정한 추천 도서 목록이 있는데요. 정석 100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추천드리니까요.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권이나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학과에 입학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공부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생명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현상이 왜, 또 혹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자 그리고 세포 수준의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명 관련된 교과목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설계하고 친구들과 수행하는 그런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학과에 들어와서요. 생명공학과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것은 이제 생명공학을 생물만 잘하면 되는 전공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생명공학과에서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물리화학, 연력학, 이동현상 이렇게 물리나 화학, 수학 기반의 기초학문들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을 생물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조금 두루두루 공부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생명공학과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장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고 진로나 혹은 이 학과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 학과의 전공 분야에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이러이러한 직업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랩에서만 연구하던,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만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4년 동안 약 1,500개의 창업 기업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과학이 좀 더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또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를 쓰거나 아니면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생명공학의 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행정 쪽에서도 국내외 과학 기술이나 제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업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엔 유튜브가 또 대세잖아요. 그래서 과학을 좀 더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매거진 아니면 교육, 그 저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과학 관련 유튜브를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연구하는 연구 인력만이 생명공학자인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생명공학을 전공으로 한 특허 변리사, 변호사, 행정연구원, 저널리스트, 과학기자, 유튜버 등의 많은 파급된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튜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참 획기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네, 저도 한번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되면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또 혹시 이 생명공학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 혹은 오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생명공학의 성공적 사례들로 치료제 개발이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생명공학의 파급력은 의학학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물론 우리 슬라이드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식품, 화장품, 또 그뿐만 아니라 농학이나 환경 이렇게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 또는 먹는 식품의 가공이나 보관을 어떻게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독성을 어떻게 낮추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많은 화장품이 투과되게 할 수 있는지, 또 환경 변화의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물체 소재를 어떻게 응용해서 이 지구 온난화 같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가능하고요. 실로 많은 연구들이 다양한 그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폭넓은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공학과를 졸업을 했을 때 개인으로서의 진로, 개인적인 직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생명공학 자체에 좀 인류를 위한 큰 의미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생명 기술은 우리 모두 인류의 건강 또는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역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은 실제로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 또는 이제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장기가 손상된 사람에게 인공장기를 이식해 줄 수 있는 인공장기 실현과 같은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임금을 떠나서 인류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과 사명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연구의 결과가 다른 학문과는 약간 다르게 또 차별되게 직접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을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네요. 네, 저도 네. 그런 데서 보람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의대 또는 약대하고의 상대적인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 선택에 있어서. 의학학 분야는 이제 비교적 소수의 환자를 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 생명공학자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매력이 있는 전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감자랑 버터랑 꿀을 각각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면 300원, 100원, 200원에서 총 600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식품공학적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스낵,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허니버터칩 이런 것들을 만들면 얘네들은 1,500원에 팔아서 결국 900원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이게 이제 공학과 과학의 일반적인 차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생명공학을 특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알기 쉽게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제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코로나19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라든지 아니면 생김새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질환을 유도하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과학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공학자들이 하는 일들은 그럼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방지하고 막아서 저희가 치료제로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것들이 이제 공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역할을 좀 바꿔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저희 학과 자랑거리를 몇 가지 35년 된 역사와 많은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사실 자랑할 거리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백 교수님이 조금 더 첨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순히 길이가 길다고 설립된 연도가 오래되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인하대 생명공학과는 공대 소속의 생명공학과로서는 거의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86년에. 그리고 보통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사학과와는 다르게 정말 이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산업적으로 적용을 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그것에 중점을 둔 학과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 있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생물 공정 산업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오의학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의 임원들은 우리 인하대학교 출신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정말 생물공학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고요. 35년 동안 지금까지 졸업생은 한 990여 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또 요새 이제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희 학과의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실감하고 있는데 저희 자랑입니다. 2020년도 입시 기준으로 저희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입결이 인하대학교 전체에서 1등을 차지를 했고요.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운 학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교수님도 사실 생물공정 이쪽 분야에서 미국에 계실 때 또 센터의 부센터장까지 하시면서 정말 산학하고 그리고 이제 학계하고 아우르는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학생들한테 많이 자극이 되고 도움이 돼서 산업체로 진출하는 학생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기쁘죠. 네. 이번에는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인하대학교 면접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응시를 하게 되면 서류 평가 단계를 거쳐서 뭐 예를 들어 3배수면 3배수, 5배수면 5배수의 학생을 선별한 이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할 때에는 입학사정관 한 분, 그리고 양 교수님이나 저 같은 학과에서 교수님이 한 분이 위촉사정관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에 참가를 하고요. 학생들 한 명당 그러니까 면접관이 2명이 되는 1대2의 면접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한 명당 약 6분에서 8분 정도 면접을 진행을 하고요. 질문은 뭐 대략 한 6, 7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질문은 되도록 간단하게 해요. 그 대신에 학생들의 대답에 있어서 어떻게 잘 발표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듣고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럼 그러한 면접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좀 더 하면 좋을까요? 뭐 교과서를 좀 더 파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나와 있는 시사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든지 뭔가 좀 더 준비할 만한 키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다른 공부를 열심히 해와서 그 지식에 대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학생부 종합의 면접은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말 이 학생이 정직하게 기록하였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평가한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들에 대한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런 건 아예 없고요.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 학생이 정말 그 활동을 통해 어떻게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켰는지에 관한 것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 자기소개서에 가장 많은 거를 적는 게 DNA를 전기용동을 해봤다 하는 그 단순한 제가 보기엔 단순한 뭐 고등학생이 하기에는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단순한 실험을 한 내용을 자기소개서 기술을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길이가 어떻게 내려가느냐 이렇게 정말 아주 상세한 기술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 활동을 왜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 원인 과학 실험을 할 때 있어서 변인 통제와 결과의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고요. 이런 과학적인 활동이 본인의 과학 실험에 대한 인식 혹은 본인의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물어봅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까지 배운 거 더 알아야겠다고 뉴스도 찾아보고 뭐 시사도 보고 더 새로운 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본인이 했던 경험들을 어떻게 하면 연관을 지어서 이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지를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취지답게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의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면접까지 이제 통과를 해서 생명공학 전공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학부생인데 이제 많은 생명공학의 과목을 공부를 이제 해야 될 텐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학, 뭐 화학, 물리, 생명공학 다 이제 아우르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영어가 제일 중요한 또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해봐도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후로부터는 교수님들이 원서만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그 언어, 그 전문 용어를 배우기 위해서도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서를 읽는 것이 더 중요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영어와 관련돼서 얼마나 비중이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도 드리고 싶고 대략적으로 어떤 전공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말로는 보여드리긴 했지만 슬라이드에 되게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공의 교과목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거는 저희 생명공학과의 이수 체계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데 이 자세한 것들은 이제 입학해서 이런 교과목 이수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걸 이제 아까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PD 교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입학하시면 저와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크게 설명드릴 것은 생명 관련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학 혹은 공정 관련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정과 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들은 저기 오른쪽에 보시는 교과목 그 이름들이 써져 있죠. 물리화학, 연력학, 생명공학 이동현상, 그리고 생물화학공학, 공학 기초계산, 공학수학, 그리고 생물분리공학 이런 것처럼 앞에 생물은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그 생물 반응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열 전달, 물질 전달, 혹은 그 안에서의 확산 현상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러한 지식의 기초를 가르쳐주는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생명공학과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생명 관련되어서 생명 현상에 대한 원리와 지식에 대한 설명을 하는 교과목들은 우선 미생물학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에는 지금 기초 미생물학이라고 써져 있는데 올해 교과목 개편을 통해서 이제 미생물학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미생물학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미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제 분자생물학이에요.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지식을 어떻게 더 생명공학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유전공학입니다. 그래서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이렇게 세 가지가 한 흐름을 나타내고 이 생명 현상을 실제로 일으키는 것들은 유기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DNA,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모두 생체 분자 혹은 유기 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 분자들의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유기화학 그리고 생화학이 됩니다. 그래서 생화학 1, 2, 유기화학 1, 2 이런 것들이 이제 생명 관련 교과목들의 한 축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학교 2학년, 즉 전공이 실제 들어가서부터는 모든 교과서를 다 영어 원서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까지는 이제 학생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반 생물학이나 뭐 생명공학도를 위한 인체생리학 같은 교과목에서는 한글 교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영어 원서를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심지어 절반 정도의 전공 교과목은 수업 자체가 영어로 진행이 되는 영어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 화학, 생물, 수학 다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해서 영어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것이 대학 생활 그리고 생명공학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게 복잡한 지도로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학과 교수님들이 국외에 있는 모든 생명공학과의 커리큘럼을 또 매년 검토를 하고 저희가 혹시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신 트렌드를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요. 또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비슷한 이름의 교과목에서는 서로 배우는 전공 과목이 많이 겹치지 않도록 교수님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더 폭넓게 그리고 더 깊게 그리고 더 최신 트렌드가 많이 반영된 생명공학 전공을 더 이렇게 접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저는 제가 이제 저희 과에 와가지고 봤던 것 중에 제일 감명 깊었던 것이 그렇게 학생들한테 하는 노력, 교수님들의 노력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무튼 영어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더 많은 비대면이 아니었으면 질문을 실시간으로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메일 같은 거 드려도 되죠, 교수님? 아, 그럼요. 저희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교수진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학과 모든 교수들의 연락처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교과목에 관한 거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아는 거는 충분히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